최신 연구를 보면 근막은 당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날뛰는 혈당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막이 도대체 뭔지 집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근막 건강 관리법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막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을 감싸는 비닐 랩 같은 거예요. 닭고기 살 때 보면 하얀 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이 이름은 근막이지만 이게 근육만 감싸는 게 아니라 뼈, 장기, 혈관, 신경까지 모든 걸 감싸고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조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족저근막, 그러니까 발바닥 근막이 건강한 사람보다 무려 37%나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족저근막 두께는 평균 약 3.66mm, 건강한 사람은 약 2.67mm였어요. 에이, 겨우 1mm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움직임이 발 근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근막이 두꺼워질 뿐 아니라 근막 상태도 정말 안 좋아져요. 산성 초음파라고 해서 근막의 탄력성을 보는 초음파가 있는데 이걸로 근막 상태를 봤더니 근막이 물컹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콜라겐 구조가 망가지고 수분과 점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게 다 혈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액 속 당이 우리 몸의 포장지인 근막에 달라붙습니다. 프라이팬에 설탕을 뿌리고 가열하면 카라멜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AGS, 최종 당화산물 혹은 당독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근막 건강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근막이 두꺼워지고 끈적해지면 목, 어깨, 허리, 종아리, 발 이렇게 쭉 연결된 모든 라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 많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어깨, 무릎 통증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닌 근막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당독소 때문에 근막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지고 움직이거나 걷기가 싫어집니다. 무릎, 허리가 피곤하고 아파서 운동을 미루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근육은 더 줄고 근육과 근막 사이에는 마블링처럼 지방이 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육이 줄고 대사가 나빠지니까 몸은 더 아파지고 그러면 또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심각한 건 단순히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막 주변에는 두 개의 특수한 지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IMAT라고 하는 근육 사이 지방, 쉽게 말하면 근육 속에 낀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DSAT라고 하는 깊은 피하 지방인데 이거는 피부 깊숙이 숨어 있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24시간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TNF-알파, 인터류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해서 인슐린 신호를 차단하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하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아무리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세포들이 못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근막이 굳으면 이 나쁜 지방들이 더 많이 낀다는 거죠. 그래서 근막이 굳어서 순환이 안 되니까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 근막이 더 굳고 이 악순환에 빠지면 약을 아무리 늘려도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막은 마사지, 스트레칭, 움직임으로 쉽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뼈나 장기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근막은 제대로 자극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막을 직접 이완하고 근막을 훈련해서 근막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야 당뇨가 좋아집니다.
근막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걷는 게 편해졌어요.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행 시 충격이 분산되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니까 움직여도 괜찮네? 이렇게 바뀌면 운동을 강요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싶어지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 활동량 증가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은 개선이 됩니다. 근막이 부드러워지면 근육과 근막 사이가 잘 미끄러지고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걷기, 계단 오르기, 일상 활동 자체가 좋은 전신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근막 건강법은 근막을 늘리고 압박하고 비틀고 흔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안과 주변의 나쁜 지방 조직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지고요. 지방세포가 기계적 자극을 받으면 염증 물질 분비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막 운동은 살을 빼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지방세포를 착한 세포로 바꾸는 세포 재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R 근막 운동법. 당뇨에 좋은 근막 건강 3R은 리프레시, 릴리스, 리셋입니다. 준비물은 요가 매트 하나, 그 다음에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 하나면 충분합니다. 1단계 리프레시 전신 근막 마사지. 첫 번째는 마사지 볼을 사용한 전신 근막 마사지고요. 4개의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근막 마사지입니다. 당뇨의 시작점이자 끝점이고요. 발바닥부터 살려야 됩니다. 서서 볼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발 뒤꿈치에서 가운데 발가락까지 천천히 굴립니다. 부드럽게 굴리고 체중을 살짝만 싣는데 체중을 싣는 그 정도로 자극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1분 정도 양 발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아, 너무 아파요. 그쵸? 그만큼 이거는 당독소가 쌓여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만 참으세요.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오금과 종아리 근막 마사지입니다. 종아리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이게 망가지면 당뇨가 더 악화됩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금 아래에 볼을 두고 좌우 위아래로 4개의 방향으로 문질러 줍니다. 무릎을 펴는 정도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을 조금 더 큰 걸 쓰면 더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종아리가 풀리면 전신 혈류가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 엉덩이 근막 마사지인데요. 우선 엎드려서 고관절 앞에 마사지 볼을 두고 이것도 체중을 실어서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문지릅니다. 다음은 누워서 한쪽 엉덩이 아래에 마사지 볼을 두고 이 또한 체중을 실어서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서 문질러 줍니다. 부위당 1분 정도씩 해주시고요. 여기가 풀리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매우 가벼워집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포인트는요. 겨드랑이 옆구리 근막 마사지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겨드랑이에 마사지 볼을 두고 체중을 실어서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며 문지릅니다. 가슴 외측도 자극하면 좋은데 고령자의 경우 너무 세게 압박하면 갈비뼈 골절 위험이 있으니 이때 압력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잘 하셨나요? 그 다음으로 스트레칭 3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동작으로 전신의 근막 연결을 늘려줘 움직임과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첫 번째, 종아리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양 골반에 손을 짚고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서 발 뒤꿈치를 댄 후에 자세를 낮추면서 종아리를 늘립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자극이 오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 둔부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프레첼 스트레칭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복잡해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오른쪽 옆으로 눕고 오른쪽 다리는 뒤로 굽힌 다음에 왼쪽 다리는 앞으로 굽힙니다.
오른손은 왼쪽 무릎을 살짝 잡아 고정하고 왼손은 머리 뒤에 대고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 가슴이 천장을 천천히 향하도록 합니다. 온몸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굳어 있었던 겁니다. 이 자세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 전신 근막이 쭉 늘어나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30초 유지할게요. 세 번째는 흉곽 옆구리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똑바로 서서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몸을 천천히 옆으로 기울입니다. 가슴 옆과 옆구리까지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양측으로 1분씩, 그 다음에는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3단계 리셋, 근막 운동을 통한 학습, 마사지에 스트레칭까지 끝났다면 근막을 움직여서 건강을 더 회복시켜 볼 거예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워서 양다리 교차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양손을 골반 옆에 두고 고관절과 무릎을 90도로 만들어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한쪽 무릎을 펴면서 다리를 내리되 바닥에는 닿지 않게 하고 다시 올리면서 반대 다리하고 교차합니다. 이거를 2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누워서 양팔 교차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를 뻗고 양팔은 천장을 향해 뻗습니다. 한쪽 팔을 귀 쪽으로 내려 머리 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바닥에는 닿지 않게 하고요. 팔이 충분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반대팔이 내려가면서 교차. 이것도 20회를 1세트로 3세트 반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버드독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코어가 살아납니다. 먼저 네발기기 자세로 시작을 합니다. 매트 위에서 어깨 너비 정도로 손과 무릎을 대고 손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척추는 최대한 곧게 유지하고 목은 중립 자세에서 바닥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목이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하고 견갑도 이렇게 모이지 않고 적절하게 벌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복부에는 살짝 힘을 주고요. 이 준비 자세가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팔과 다리를 뻗겠습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곧게 뻗으면서 동시에 왼쪽 다리를 뒤로 곧게 뻗습니다. 천천히 뻗어 보시고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든다는 느낌으로 유지를 합니다. 허리와 골반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전부 뻗은 상태에서 5초간 버텨줍니다. 버틴 후에는 천천히 팔과 다리를 내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요. 교차로 이제 왼손과 오른다리 번갈아 가면서 한쪽당 10회씩 실시합니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움직임을 천천히 하고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전신 걷기 20분입니다. 이거 그냥 걷기 아닙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걷기법입니다. 평지를 걸으면서 전신 근막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막이 충분히 훈련됐다 싶으면은 경사가 좀 있는 곳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굴려서 들면서 걷는데 이때 발의 근막들의 느낌을 느끼면서 최대한 해보는 거고요. 이 걷기를 할 때는 가슴을 잘 열고 팔을 뒤로 충분히 보내면서 팔, 가슴, 복부, 골반, 다리까지 근막이 연결된 느낌으로 걷습니다. 이것만 해도 전신 근막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평소 보폭보다 조금 넓게 해서 시도하면 더 잘 느껴지시고요.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한 3분씩 변화를 주면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꽤 놀랍죠? 당뇨병은 근막을 두껍고 뻣뻣하게 만들고 통증과 노화를 촉진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근막을 이완하고 근막을 훈련하는 운동으로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회복되고 근육과 지방, 근막의 대사 환경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처음 듣냐고요? 이제 막 밝혀지고 연구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근막의 중요성, 그리고 당뇨 치료에 있어서도 근막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뇨 약만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근막을 살려줘야 진짜 당뇨가 낫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R 근막 건강법, 걷기 빼고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겁니다. 잘 만져줘야 몸이 살아납니다. 근막